많은 대표님들이 한때는 돈도 잘 벌고 부자 될 것 같았는데 금방 매출이 꺾이고 잘 안 돼서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는 걸까요? 한때 매출이 잘 나오는 건 장사를 잘했다, 잠시 셀링을 잘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유행이나 트렌드에 따라서 판매가 잘 되다가 그 다음에는 판매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유행에 맞춰서 이것저것 돈이 되는 대로 하다 보면 주도권이 외부에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주도권이 내부에 있어서 내가 무언가 해결을 하고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업을 꾸려나가는 거, 이게 브랜드를 생존하게 만드는 집요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브랜드에는 그만의 집요함, 브랜드력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유행 따라서 자꾸 뭘 더 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보여주고 싶은 것 하나만 집요하게 고집하는 데서 브랜딩이 시작되고 내 브랜드에 공감하는 충성 고객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의 사업을 우리 스타일대로 운영해서 비로소 브랜드력을 갖추게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존 제프 베조스한테 기자가 물어봤대요. 10년 후에는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 같나요?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답했다고 하더라고요. 질문이 잘못됐다. 10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가 아니라 10년 후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한다 라고요. 이처럼 변하는 것들이 아닌 변하지 않는 것을 보고 사업을 해야 한다. 우리가 외부 요인에 의해서 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지켜야 하는 진짜 가치를 변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과정이 브랜딩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이 되게 멋있고 좋은데 정확히 브랜딩이란 무엇인가 라는 게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 생각에 브랜딩은 이거야,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브랜드라고 하는 건 사실 사업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저희가 사업을 하고 그 사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고객이 모이는 모든 과정을 브랜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브랜딩은 쉽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업의 Why와 How 그리고 What을 연결시키는 것이다 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요즘 너무 재밌게 읽고 있는 사이먼 신에게 Start with Why에서는 비전을 제시하고 미션을 만들고 그것을 실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가져다주는 모든 과정을 연결하는 시스템 작업을 브랜딩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브랜드가 전하고자 하는 Why를 어떠한 방법으로 무엇을 전할 건지까지 연결시키는 모든 하나의 과정을 우리가 브랜딩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Why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업을 시작한 이유라고 볼 수 있겠어요. 고객의 니즈를 해결해주고 욕구를 충족해주고 고객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비전을 제시하고 미션을 이루어 나갈 거다라는 거에 대한 게 Why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모든 회사가 사실 Why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브랜드들은 본인들의 스토리텔링, 슬로건, 비전, 미션 같은 것들을 제시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본인들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객이 브랜드가 이야기하는 거를 이해하거나 공감하거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브랜딩에 대한 부재가 생겨나는 것 같아요. Why를 우리가 사업을 하는 아이템이나 방식, 즉 What과 How와 연결시키는 게 브랜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루고 싶은 목표를 실제로 고객이 느낄 수 있도록 구현해주고 고객에게 쥐어주는 방법까지 연결하는 거를 우리는 브랜딩의 출발 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고객에게 전하고 싶은 Why가 어떤 방법적인 부분과 손에 만져지고 경험할 수 있는 요소로 전달이 되면서 우리 고객이 그런 내 브랜드의 특별한 가치를 뚜렷하게 인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공감하거나 신뢰하게 되고 특별한 감정으로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Why와 What, How를 연결해라. 너무 멋있는 말인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브랜딩의 5단계 과정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세스랑 접목시켜서 조금 설명드리려고 해요. 브랜딩의 단계를 5개로 나누자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브랜드 진단. 두 번째, 브랜드 정체성 디자인. 세 번째,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네 번째, 브랜드 경험. 다섯 번째, 브랜드 관리. 브랜딩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5가지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진단은 그야말로 우리의 Why가 뭐지?를 도출해내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브랜딩이 아까 Why와 How, What을 연결하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브랜드 진단이란 본질인 Why에 맞게 브랜드가 잘 세팅되어 있는가 점검하는 가장 첫 번째 과정이에요. 브랜드의 Why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목표를 명확히 하는 거죠. 이 진단을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인 비전, 우리가 향하고 있는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
해내야 할 일들을 미션, 그것을 해냄으로써 특별한 가치로 인식되고자 하는 포지셔닝 및 차별화입니다. 하나씩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볼게요. 비전이라는 것은 브랜드가 이루려고 하는 목표예요. 파타고니아로 예를 들면 환경 보호죠. 미션이라는 것은 브랜드가 해결을 하고자 하는 문제예요. 파타고니아 이야기를 계속해보면 환경 보호라는 목표에 방해되는 문제가 뭘까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옷을 소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할 문제는 의류, 가소비가 되겠죠. 때문에 한 벌만 있어도 문제가 없을 정도의 양질의 의류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미션을 이루어 나감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죠. 포지셔닝 및 차별화라는 것은 우리는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만의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를 정의하고 이 방식에 맞는 시장과 고객은 누구인지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찾는 곳에 위치하는 거죠. 파타고니아의 비전과 미션에 동참하고 싶은 사람들, 즉 이들이 하는 패션 사업 안에서 환경 보호를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이 파타고니아의 차별적인 가치를 인식하게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포지셔닝 또는 차별화라고 합니다. 브랜딩 하면 그냥 막 예쁘게 디자인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좀 있는데 디자인에는 사실 정말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거든요. 에르메스 같은 경우는 장인 정신과 창의적 자유의 높은 수준을 추구해요. 그렇다 보니 하이엔드 퀄리티를 보여주는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오렌지색으로 아주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명품으로 포지셔닝된 브랜드죠. 코카콜라는 세상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만드는 것을 기업의 비전, 즉 Y로 삼고 있어요. 때문에 폭넓은 콜라보레이션과 다양한 시도, 맛있고 신나는 것에 대한 동경을 보여주는 패키지 디자인과 프로모션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처럼 앞서 이야기했던 비전, 미션, 포지셔닝 및 차별화가 전부 디자인, 브랜딩의 이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유라는 부분, Y라는 부분을 명확히 알므로 인해서 진단하는 것이 모든 브랜딩 작업 전에 가장 먼저 필요한 부분이죠. 브랜드 디자인은 저처럼 전문가 분께 맡기면 되는데 우리가 브랜드를 진단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한 부분을 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집요하게 끌고 가야 하는 요소들을 찾은 거죠. 이것은 브랜딩에서는 브랜드 에센스, 브랜드 코어라고도 해요. 쉽게 이야기해서 Y죠. 이제 이것을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게 하는 작업이 브랜드 디자인입니다. 우리만의 컬러, 우리만의 의미를 담은 심볼, 우리만의 느낌을 담은 텍스트, 일관되게 사용하는 그래픽 요소나 키비주얼들을 가지고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브랜드의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MBN 방송사에서 MBN의 콘텐츠를 담을 수 있는 무분이라는 브랜딩을 의뢰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무분이라는 브랜드로서 추구하고 있는 Y는 재미를 깊게 파헤치다예요. 그래서 재미를 깊게 파헤치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예능과 드라마를 재미있게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깊은 밀도감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라는 Y가 있죠. 그럼 이거를 고객들도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작업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파는 동물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토끼나 두더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나 예능 등 기존의 MBN 방송사의 어떤 무거운 이미지 대신에 파는 동물을 이용해서 귀여운 캐릭터 이미지를 만들고 토더지라는 이름을 지어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일관되고 재미있게 보여줄 수 있는 모습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렇다 보니 MBN 안에 무분이라는 콘텐츠 브랜드는 그만의 재미있고 힙하고 쿨한 정체성을 담고 있게 되는 거죠. 스타트 위드 Y의 저자 사이먼 시넥은 기업이 다져온 깊은 정서, 목적의식, 대의, 신념을 세상에 전하고 싶은데 적절한 말로 표현할 길이 없으니 이야기를 만들거나 추상적인 개념을 이용하는 것이며 그렇기에 회사 상징인 로고로 회사의 존재 이유를 드러내지 않으면 로고는 소비자에게 브랜드를 식별하는 일 이상의 깊은 의미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어떻게 속 시원하게 표현을 할 수 있지에 대해 정말 너무 놀랬거든요. 이렇게 철저히 우리의 신념을 담을 수 있는 브랜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추상적으로 대신 전달해 줄 수 있는 요소들을 만드는 작업을 우리는 브랜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브랜드의 정체성을 이제 만들었잖아요. 이제 이 아이는 하나의 생명체예요. 얼굴, 생김새, 외모도 가지고 있고 특정한 말투도 가지고 있고 예쁘게 옷도 입었어요. 컬러와 텍스트와 로고와 키비주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을 거는 거죠. 고객들에게. 뭘로? 슬로건, 캐치프레이즈, 카피라이팅 등의 우리만의 언어 자산으로요. 특유의 성격과 어조를 가지고 있을 거고 이제 또렷하게 말하기 시작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애플의 언어 자산은 뭐죠? Think different. 모든 것을 다르고 참신하게 생각하는 그들의 Y를 너무 잘 담고 있는 언어죠. 구글은 Don't be evil. 우린 다 퍼줘. 모든 세상 사람들이 편하게 우리의 콘텐츠를 즐겼으면 좋겠어. 사용했으면 좋겠어. 라는 본인들의 Y를 명확하게 담고 있는 언어죠. 이처럼 브랜드가 전하고자 하는 가치와 서비스, 제품의 존재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드는 작업이다 라고 보면 쉬울 것 같아요.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은 브랜드의 Y를 나타내는 슬로건, 브랜드의 How를 나타내는 스토리
스토리텔링, 그리고 브랜드의 왓을 나타내는 캐치프레이즈 등으로 나눌 수 있어요. 조금 어렵죠. 그렇다 보니 제가 저의 브랜드인 디블러라는 브랜드 디자인 에이전시 브랜드로 한번 언어자산 예시를 들어볼게요. 디블러의 Y를 나타내는 슬로건은 흐릿함을 선명하게 해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고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었던 흐릿흐릿한 브랜드들을 조금 더 선명하고 빛나게 만들어준다 라는 우리의 존재 이유, 가치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브랜드 하우를 나타내는 스토리텔링은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사업이 세상에 조금 더 뚜렷하게 존재할 수 있도록 그 철학과 비전과 미션을 우리가 끄집어내주고 그 부분에 있어서 디자인과 언어적인 비주얼적인 자산들을 구축해드리겠습니다 라는 스토리텔링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리고 브랜드의 왓은 이러한 것들을 총망라해서 우리는 사업의 진정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브랜드를 디자인해드립니다. 당신의 사업이 놓치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찾아드립니다 라고 캐치프레이즈들을 만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존재 이유,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들이 슬로건 쪽으로 들어가고요. 우리가 고객에게 줄 수 있는 것, 방법적인 부분들, 고객에게 지어줄 수 있는 경험, 이런 것들이 하우와 왓으로 나타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가려고 하는 방향, 우리가 이 브랜드로서 이루려고 하는 목표를 담은 거를 슬로건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 슬로건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쓸 건지를 이야기하는 거를 스토리텔링이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고객에게 줄 건지 설명해 줄 수 있는 문장을 캐치프레이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브랜드 경험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브랜드를 진단했죠. 그리고 그에 맞는 정체성을 디자인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만들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고객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을 그렇게 느끼게 해야 된다는 거죠. 고객이 어떻게 느끼게 할 것인가, 고객에게 어떠한 경험을 줄 것인가가 고객 경험, 브랜드 익스퍼리언스, 줄여서 BX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브랜드 경험 단계란 그런 BX를 설계하는 과정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외식사업 브랜드가 있어요. 이 브랜드는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건강해야 한다라는 Y에서 출발하는 식당이에요. 그래서 키토 식단, 건강한 식단을 가지고 가장 맛있는 음식을 대접한다라는 그들의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행복을 찾는 식당이라는 슬로건으로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달하죠. 그에 맞게 싱그럽고 집같이 따뜻한 분위기의 로고와 비주얼 요소들로 브랜드의 공간과 패키징을 진행했어요.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건강한 식당을 고객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이제 경험을 설계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고객의 여정을 한번 볼게요. 고객이 매장에 들어왔어요. 매장에 들어오는 길에 옛 할머니네 집처럼 작은 앞마당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마련을 해놓고, 들어오는 길에 들고양이들을 만나 인사도 나눌 수 있어요. 식탁에 앉으면 엄마가 좋아했을 것 같은 형형색색의 어떤 패턴 그릇들이 키토 식단이 막 맛깔스럽게 놓여 있는 거죠. 식당 옆에는 푸르르게 야채들이 막 자라고 있어요. 영화 카모메 식당에서 봤었던 앞치마를 두른 종업원이 오셔가지고 반찬을 하나씩 따뜻하게 가져다 주시는데 각 식단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카드를 건네받았는데 오늘의 운세, 오늘 행복해야 할 이유에 대한 한마디가 써져 있어서 너무 정갈하고 맛있는 건강한 한 끼 식사를 마치고 기분 좋게 나가는 거죠. 나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예쁘게 보자기에 쌓인 굿즈들이 눈에 막 띄어요. 집에서 쉽게 키토 식단을 먹을 수 있는 키트가 보자기에 쌓여서 예쁘게 포장되어져 있는 거죠. 선물하고 싶은 사람이 생각나서 하나 구매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과정이 브랜드의 경험이죠. 그럼 이 안에서 우리가 구축할 수 있는 거는 브랜드의 공간, 브랜드를 제공하는 제품, 그거를 제공하는 서비스, 그리고 그 안에 담고 있는 콘텐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브랜드 경험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브랜드를 잘 만들어 놨잖아요. 끝이 아니고 시작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잘 지켜 나가야 되는 거죠. 일관되지만 다양하게 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새롭지 않을 거예요. 이제 다양해야 해요. 우리의 제품과 방법은 바뀔 수 있어요. 왓과 하우는 다양하게 바뀔 수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Y, 우리가 브랜드로서 이루려고 하는 목표는,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가치는 변하지 않고 일관성을 가진 상태에서 다양한 방식들로 표현을 해나가는 거죠. Y에서 하우, 그리고 왓으로 연결할 때 지속적으로 우리 브랜드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관리가 필요해요. 애플이 갑자기 디자인은 끝났다, 초경량화된 가벼운 무게 기능성 노트북 할인 이벤트 합니다 하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애플스럽지 않죠. 건강으로부터 오는 행복을 지향하는 식당이 갑자기 저당 트렌드에 맞춰서 달콤한 음식을 내놔, 너무너무 화려하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Y랑 일관되지 않죠. 사업을 도와준다던 디자인 회사 갑자기 아트웍이 가득한 작품으로 막 전시를 진행해요. 모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대중화를 꿈꾸는 앱이 막 프리미엄 고급화를 막 방향을 틀어. 그러면 이제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었던 코어 가치가 흔들리기 때문에 더 이상 고객이 이 브랜드의 믿을 만한 가치에 대해서 공감하거나 소비하기 쉽지 않아지겠죠. 내가 좋아하던 그 브랜드답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브랜드를 경험을 시키고 전하는 방법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 있죠. 어쩔 때는 콘텐츠, 어쩔 때는
때는 프로모션, 어떨 때는 팝업,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추구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Y는 변하면 안 돼요. 이 Y를 단단하게 지켜내면서 관리하는 것을 우리는 브랜드 관리라고 합니다. 일단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오늘 가장 기억해야 하는 거는 브랜딩이라는 건 Y를 How와 What으로 연결하는 작업인데 이걸 5단계로 나누어 보면 브랜드의 코어를 도출하고 전략을 설계하는 브랜드 진단 시스템이 먼저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만의 일관된 비주얼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구축하는 브랜드 디자인 시스템, 그리고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 체계를 만드는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모든 접점에서 일관된 우리만의 브랜드 경험을 보여주는 브랜드 경험 시스템, 지속적인 브랜드 가치 향상과 관리를 위한 브랜드 관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 5개를 순차적으로 점검하고 거기에 대한 실행을 해보시고 꾸준히 이에 맞는 관리를 해준다면 여러분의 브랜드는 반드시 대체 불가능한 브랜드가 될 것입니다.